군주와 총리가 동시에 바뀌었다. 혼란의 영국입니다. 9월 8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시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. 영국 여왕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이 전 세계에 수많은 독립기념일을 만든 것이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, 이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소식과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왕실 역사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인물인데요. 70년 넘게 재임했어요. 그 기간 동안 영국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재임한 1952년은 영국이 제국의 지위를 완전히 잃고 또 국제 질서의 주도권도 미국에 넘어간 뒤였습니다. 그래서 여왕은 이것도 지켜보고 또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도 지켜봤는데요. 이렇게 영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잃었지만 그 와중에 영국은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받으며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존재 역할을 했다,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. 근데 이제 김진주 PD가 이런 영국 정치가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좀 분석을 해갖고 왔는데, 이걸 세 가지로 좀 나눠봤다고 해요. 우선 첫 번째가 경제 위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영국의 위기 첫 번째는 경제 위기인데요. 연간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10.1%를 기록했습니다. 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3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. 가장 큰 원인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브렉시트 이후 무역 장벽이 생겨나고 그래서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. 네,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도 좀 있는데, 여왕 사망하기 사흘 전에는 총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. 네, 그걸 두 번째 위기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리즈 트러스가 신임 총리로 취임했습니다. 역대 세 번째 여성 총리인데요. 네, 마거릿 대처 그리고 테레사 메이에 이어서 네, 그래서 제2의 대처 이렇게도 많이들 부르더라고요. 제3이 맞지 않나요? 네,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. 리즈 트러스는 대학 시절에는 옥스퍼드대 진보민주당 회장을 지내다가 졸업 직후 보수당을 가입하는 약간 특이한 이력을 지녔습니다. 그리고 과거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으나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입장을 바꾸기도 했고요. 또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보조금 불가하다 이런 원칙을 말했지만 또 당선되자마자 첫 연설에서 대규모 국세를 들여 에너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. 그래서 기회주의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주목이 됩니다. 네, 이 신임 총리의 부모님이 약간 노동당보다도 더 정치 성향이 좌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지금 참 그렇게 재밌는. 본인이 말을 했죠. 재밌는데 어쨌든 여왕 서거를 좀 계기로 해서 과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여러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게 세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세 번째 위기, 입헌군주제와 영연방의 위기,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연방이란 과거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던 56개 국가들의 연합체를 부르는 말인데요. 이 중에 호주, 캐나다 포함해서 14개 국가에서는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입니다. 최근 이 국가들 사이에서 영연방은 제국주의의 뿌리를 뒀다, 그래서 영연방과 결별해야 한다,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. 실제로 캐나다에서 지난 4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5%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후 찰스 왕세자를 캐나다의 국가 원수인 영국 왕으로 인정하는데 반대한다,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. 또 그 와중에 영연방의 구심점이었던 그 여왕이 서거했으니 이제 이런 움직임이 더 적극적이 될 것이다,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제 과거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에 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, 네,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가가 그 이제 영국이 국가 수장이었다라는 거를 또 새삼 새롭게는 아니고 새삼 알게 됐는데요. 어쨌든 장례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네,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치러집니다.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요.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인연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장례식에 왜 방문하냐, 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의를 표하는 과정에 약간의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. 트위터에
게시물을 올렸는데 엘리자베스 2세의 철자를 틀린 겁니다. Z를 표기해야 되는데 S로 표기하는.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자를 네. S로 표시하셨죠. 네, 거기가 원래 Z라고 해요. 그래서 한 영국인 기자가 이거 잘못 표기됐다 이렇게 지적해서 이후에 수정이 됐습니다. 일단 뭐 방문이 결정된 이상 잘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. 장례식장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참석 검토 중입니다.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장례식 이후 바로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할 예정인데요. 아무래도 나토 순방 때 이런저런 일들로 비판 목소리가 많았다 보니 외교적 수장으로서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약간 조마조마하기도 한데 관련 내용은 저희가 이따 3부의 패널 토론 정치 과몰입에서도 좀 보겠고요. 이번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과 배우자만 초청이 되어서 따로 또 통역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.